자, 함수 오버라이딩의 또 다른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이쪽에서 면이라는 계산, 면이라는 거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맞죠. 이거는 뭐 틀림없습니다.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사장님이 들어오시더니, 야, 면적이 왜 가로 곱하기 세로야? 면적은 가로 더하기 세로야. 가로 더하기 세로를 면적으로 해 라고 했다고 합시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 면이라는 이 함수를 다시 아버지 쪽으로 가서, 조상 쪽으로 가서 이걸 고쳐야 될 것이냐, 가로 곱하기 세로 대신에 가로 더하기 세로라고 바꿔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걸 바꾸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장점은 모두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바로 여기다가 세로의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자, 면, 세로의 정의를 내려요. 자, 이쪽으로 가서 면은 뭐라고요? 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가 아니라 가로 더하기 세로. 자,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순간에 B의 네모쇼라고 하면은 당연히 B의 네모쇼는 여기도 네모쇼가 있고 여기도 네모쇼가 있지만 이 상속받은 이 네모쇼가 이것이 먼저 수행되겠죠. 재정이 된. 그래서 너비 땐 면. 그럼 이 면은 누구를 호출할까요? 아버지에도 면이 있고 자식한테도 면이 있는데, 그러면 이 면은 자식의 면을 호출하겠네요. 그래서 결국 3 곱하기 5는 15가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너비에 3 더하기 5는 8이 출력이 되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어디서 에러가 났는데요. 자, 어떤 에러입니까? B점 네모쇼, 네모쇼에서 자, B점 잡아 28. 자, 여기서 면을 호출했고요. 이 면은 필드 네모점 가로가 빚어버리네요. 아, 여기서 잘못했네요. 제가 이 면이라는 놈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 가로 더하기 세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로, 여기 자식대에서 가로와 세로는 이 아버지 쪽에 있어요. 근데 아버지 쪽은 프라이빗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라이빗는 이쪽 자식한테도 프라이빗해요. 그래서 자식한테도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면이라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가로 더하기 세로가 가로를 접근해야 되는데 접근을 못 해가지고 값을 못 불러서 여기서 중단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프라이빗으로 굳이 놓지 말고요. 자식한테는 접근될 수 있도록 프로텍티드라고 놓겠습니다. 역시 세로도 자식한테만큼은 외부에서는 접근 못하지만 자식한테만큼은 접근하도록 해놓고 그리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너비는 8이라고 이제 나왔네요. 이 의미를 아십니까? 자, 여기 다시 보도록 하죠. 여기서 B점 네모쇼. 그러면 B에 있는 네모쇼, 이 전체 중에서 네모쇼를 호출하게 되면은 네모쇼는 아버지에도 있고 자식한테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자식 쪽에서 정의된 이 네임쇼가 먼저 수행이 될 겁니다. 이것을 우린 함수 오버라이딩이라고 불렀죠. 다시 이제 새로이 자식대에서 정의 내리는 것.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이 수행될 거고요. 그럼 너비 땐 한 다음에 면. 그러면 너비 땐 해서 이게 나왔고요. 여기까지는 나왔고, 그 다음 면. 그럼 면은 이걸 호출할 거냐, 이걸 호출할 거냐에서 역시 재정이 된 자식대의 면이 호출되리라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가로 더하기 세로의 값이 결과로 나왔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의문 하나를 더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이 네임쇼가 여기 네임쇼는 사라졌어요. 원래부터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적으로 b.nemoshow를 호출했어요. 그럼 b.nemoshow는 이 전체 중에서 b.nemoshow는 nemoshow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아버지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 쪽에 있는 b.nemoShow 이걸 호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걸 호출했을 때 네모라고 화면에 출력할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네모 출력할 겁니다. 왜? 자식대에서는 네모쇼우 지금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밖에 없는 이게 수행이 될 거고, 네모 땡땡이라고 할 텐데, 이제 면이라는 이 메소드를 호출했어요. 그럼 이 면이라는 메소드는 이놈을 호출할까요? 자기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같은 계열에 있는 이 면을 호출할까요? 아니면은 이 면을 호출할까요? 뭔가 같은 이 패밀리 내에 있는 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함수 오버라이딩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나중에 선언된 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번 돌려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밑에 결과 화면을 보도록 하시죠. 자, 요 결과 화면을 봅시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예, 네모 땡땡이라고 나왔죠. 네모 땡땡이라고 나온 거는 바로 여기 이쪽에서 네모 땡땡, 요것 때문에 네모 땡땡이 나왔습니다. 자, 이 면을 호출했을 때 이 면은 이걸 호출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걸 호출했습니다. 그래서 8이 나왔던 거죠. 말 그대로 함수 오버라이딩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 컴파일할 때, 기계로 컴파일할 때 이쪽 클래스에서 면이라고 호출을 한다고 해서 이놈을 반드시 호출하겠다고 기계어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컴파일 시점에서. 왜? 혹시라도 밑에서 제정이 될지 모르니까요. 오버라이딩 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면이라고 호출해도 감히 이 면은 이 면을 호출하는 거야 하고 딱 고정시켜서 컴파일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고정시켜서 이 면은 이 면일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고 기계어로 바꾼다면 그것을 우린 정적 바인딩이라고 얘기해요. 아예 처음부터 정적으로 바인딩 묶어놓는 거라고 우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지금 당장 기계어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자식대에서 그것이 정의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럼 그때 가서 이 면은 이걸 호출하도록 하자라고 남겨둡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동적 바인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함수 오버라이딩은 동적 바인딩으로 결합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